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은 이제 4-8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독해를 항상 매 지문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시고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려는 논리 코드를 찾으시고 세 번째는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지만이 내신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 코드란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논리 코드란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8 유지 주장이죠. 여러분들 이런 유지 주장 문제들은요, 한 20초에서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해 실력을 향상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만 찾으면 20초나 30초 안에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문에 대한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역시 비동사가 나와 있죠. A는 B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바로 유지 코드가 된다는 얘기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거라? 정면으로 직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필자가 첫 번째 문장에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다음에 예시로 그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 승진에 탈락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if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if나 접속사 when이 나왔을 때는 when이 나오면 앞에 나온 것이 뭐가 된다? 일반적 진술이 되고 뒤에 나온 것은 당연히 구체적 진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어요? 승진 탈락이었죠.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건강이 악화가 되었을 때. 또 세 번째 예시가 또 나오고 있죠. if가. 여기는 뭡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문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명령문을 통해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거라. 뭐뭐 하려고 시도를 해보거라. 이게 명령문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유지 코드를 제시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갈씩. 그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논거들을 세 개를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뭐를 내고 있는 겁니까? 결론을 내고 있는 하나의 양괄식 문장으로 구성된 아주 쉬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헤드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정면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이 뭐다? 첫 번째 긍정적인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첫 번째 긍정적인 단계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면으로 직면하거라.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임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선생님이 뭐를 읽으라고 그랬죠? 마지막 문장을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다? 메인 아이디어니까 글에 반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선지로 가시면 정답을 바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라.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어려움이 되겠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라. 그리고 뭐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beneficial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에
집중을 하거라. 그런 다음에 뭐를 하거라.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거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려움은 여기서 뭐다?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이죠. fix.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건 뭐다? need with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갑자기 승진이 나왔잖아요. 승진. 갑자기 승진이 나왔죠. 그럼 뭐요? 앞문장, 일반적 진술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승진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진에 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그것에 직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directly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head on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면으로 직면하거라.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상사가 다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승진 탈락의 원인을 먼저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헐트는 상처를 입었잖아요. 승진에 탈락했으니까 그런 것들이나 분노를 under control 하라고 그랬습니다. 통제를 한 다음에 가서 찾아내라고 그랬죠. 뭐를 찾아내요? 왜 네가 승진을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사장님, 제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얘기죠. 너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왜 향상을 해요?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 so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여러분들 so. 이 so라는 단어는 뭐뭐 할 수 있도록의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so that 또는 so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느냐면 일단 so that을 암기하세요. 그리고 that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so만 남죠. 그럼 이 경우에 so를 생각하면 뭐만 남는다? that이 남죠. 이게 so that 이런 것들이 뭐다? 뭐뭐 할 수 있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진지하게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다음번에 이제 승진이 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다음번에 당신이 더 진지하게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다음번에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접속사 if로 시작을 했죠. if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가령 뭐뭐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시. 앞문장 첫 번째 문장 일반적 진술,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알았다 이런 얘기, 뭘 알았습니까? 당신이 health problem, 건강 문제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직면하거나 squarely라는 표현은 바로 정면으로 이런 얘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정면으로는 head on이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는 directly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squarely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라고 그랬죠. What is the best treatment? 가장 좋은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뭐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Advice, 충고를 구하라고 그랬죠.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처방해준 치료법을 따라라. 그럼 어려운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역시 네 번째 문장도 접속사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if로 시작을 하고 있죠. 가령 뭐뭐 한다면 예시, 세 번째 예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맡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뭐 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뭐가 생겼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어려움을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이 우대는 이그제민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죠. 과학자들이 검토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검토하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느냐? 그리고 무엇이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냐? 대안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옵션이라는 단어는 선택 또는 대안. 여기서 대안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해결책을 의미하는 말이죠.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명령문을 활용을 해서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뮤직코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라. 어떤 방법이에요? 당신이 직면한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라.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하거라? 행동을 하거라. 그렇게 되면 뭐요?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글의 소재는 뭐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거라? 정면으로 직면하거라. 어려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예시 1이 뭐였다? 승진탈락. 예시 2가 뭐였다? 건강 악화. 예시 3는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얘기죠. 문제 해결 대안 제시는 정면으로 뭐하거라? 직면하여 해결하거라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 어법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요 어법 점검. 1번에 go find가 답이냐, go to find가 답이냐, go and finding이 답이냐, go finding이 답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서 발견하라 라는 표현은 원래는 발견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go to find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원어민들은 언어를 간단하게 이런 표현들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to를 생략하고 go fin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서 and go and find, 가서 뭐 하거나 찾아라. 이것도 다 되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서 찾아라, 찾기 위해서 가라, 가서 찾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쓴다? go find, 또는 go to find, go and find라고 표현하고요. go find이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법 문제 2번을 보시면은요, that을 쓸래, why를 쓸래 하는 문제죠. that을 쓸래, why를 쓸래 하는 문제인데요. 이 앞에 find ou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무엇을 알아내다.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뒤에 나오고 뭡니까?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가 된다? 명사절 문제가 되는데, 명사절 that 뒤에도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명사절 why 뒤에도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뒷문장을 딱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인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다라는 얘기에 뭘 알아봐요? 네가 왜 승진을 못했는가를 알아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상 접속사 that을 쓰면 안 되고 접속사 why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why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어법 문제는요, 이 ask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목적어 자리입니다. 이때 ask는 사형식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물어보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물어보다.
그 앞에 있는 목적을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나온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야?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절 문제다? 명사 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명사절 될 때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 명사절 왔 때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를 봤더니 두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뭐뭐를 하다. 목적어가 없네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때는 what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what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4번으로 가시면은요. to improve를 쓸 것이냐 improving을 쓸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너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의 의미로 쓰이죠. 그럼 이렇게 뭐뭐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을 원어민들은 앞에 뭐를 붙여요? to를 붙이는 겁니다. to를 붙이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어법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 focus on이 나와 있죠?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절 문제다?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that은 명사절 that 때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명사절 what 때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딱 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will be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죠.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뭐를 쓴다? what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강의가 좋다면 반드시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